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목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뉴스데스크의 빅태현입니다. 오늘 아라스카주 개표가 완료되고 주정부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난리 속에서 완료한 개표 결과이므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오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개표에 대해서 한마디로 역시 미국답다라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재개표가 진행되고 있는 곳은 트럼프 진영에서 신청한 조지아, 아리조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5곳입니다. 저는 주말을 오래전부터 거의 두세 편의 서부 영화를 보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악당과 착한 자들의 권총 쏘기에서도 매우 분명한 규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상대 등에 총을 쏘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가 총을 뽑는 모션도 하지 않았는데 먼저 쏘는 것은 안 됩니다. 규칙을 어긴 자의 결과는 재판에서 교수형입니다. 트럼프는 현 정권의 대통령입니다. 바이든은 도전자이면서 빼야한 게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의식하고 의의를 제기한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지시하고 골프를 치러 갔습니다. 울분을 시키려던 그의 골프는 분명 오비와 슬라이스, 열탕, 냉탕의 벙커술로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찰이나 FBI가 개표소에 들어가 엄포를 놓거나 특정한 개인을 겨냥하여 질책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외부의 경찰은 예상 못한 시위 습격에 대비한 옥외 경비일 뿐입니다. FBI는 개표소 주변을 맴돌면서 횡행하는 루머의 진원지를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내부에서 개표에 참가하던 사람 하나가 마침 양심선언을 하면 그것을 기록합니다. 또 이상한 박스가 개표 끝날 무렵에 들어왔는데 열어서 세어보니 모두 바이든 표더라 등 재검이 시작되었지만 개표된 누구에게도 위협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람과 기계의 잘못으로 유효표와 무효표가 모두 계산된 것 같으니 이것부터 가려내자. 선거인 명부와 투표자들의 신상이 같은지 확인해보자. 빙빙 도는 중국산 자동 계수기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심스러우니 전체 유효 투표지만을 골라내서 수개표하자. 마감기일 이후에 도착한 우편 투표는 우선 별도로 분리하자. 이렇게 진행된 재개표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한다면 그는 말없이 떠날 겁니다. 게임이 빼야하게 마무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수 요원이나 선관위 직원들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수사당국이 증거 조사 후에 알아서 기소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든을 보는 트럼프의 태도는 그가 적이 아닙니다. 때문에 부정선거를 지시했다고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바이든이 그런 일을 지시했을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조사가 다 끝난 후 누가 당선자가 되던 관계없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을 수사당국이 기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4.15 부정선거의 정황 증거와 실질적 증거들을 모아서 피해자들이 100여 건의 경찰 신고와 기소를 했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정으로 뽑힌 사람들은 국회에서 더욱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내려진 성은에 보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후진국 상태에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랬던 것이 아님을 생각하면 더욱더 가슴이 아파옵니다. 유명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방영하는 검찰청 검사들의 부패한 행태가 인기를 얻는 것도
그 속에 존재하는 한 명의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시청자들의 긍정적 마인드가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란 생각을 버릴 수가 없다는 참담함이 런던에서 오늘 보내드리는 아침 소식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지엄 제작팀장이 참석한 현재 미국이 중공을 겨냥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사입니다. 로봇 캐스터 아이린이 낭독해 드립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또 뵙겠습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현재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존 자체에 대한 위협이 있다면서 동시에 현대 국가의 막대한 권력에 의한 인간 자유에 대한 위협도 있다고 연설합니다. 1982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영국 의회가 자리 잡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궁에서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1987년에는 소련의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이 장벽을 무너뜨리자며 베를린 장벽 해체를 요구했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유를 무엇보다 높은 가치로 보고 재임 시절의 자유를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으로 삼았습니다. 레이건 재단은 10일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를 설립해 레이건 전 대통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레이건 재단은 새로운 자유와 민주주의 센터가 국내외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증진하기 위해 레이건 전 대통령의 낙관적이고 자신감 있는 접근법을 회복하도록 도움으로써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는 레이건 전 대통령의 미국에 대한 비전을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y Lord Chancellor, Mr. Speaker, the journey of which this visit forms a part is a long one. Already it has taken me to two great cities of the West, Rome and Paris, and to the economic summit at Versailles. And there, once again, our sister democracies have proved that even in a time of severe economic strain, free peoples can work together freely and voluntarily to address problems as serious as inflation, unemployment, trade, and economic development in a spirit of cooperation and solidarity. Other milestones lie ahead. Later this week in Germany, we and our NATO allies will discuss measures for our joint defense and America's latest initiatives for a more peaceful, secure world through arms reductions.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센터 개소식 행사에 참석해 미국 자체가 자유가 압제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그러면서 레이건 전 대통령은 외교 정책이 강인함과 정직함을 추구하도록 강조해왔다며 이런 강인함과 정직함이 미국의 현 대중국 정책의 바탕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인함과 정직함이라는 기둥이 오늘날 자유에 대한 세계 최대 위협인 중국 공산당에 대한 미국 정책의 토대라는 설명입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이 중국 공산당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오랫동안 중국 정권이 골칫거리라는 사실을 무시해왔지만 이제는 그 정체를 밝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권위주의적이고 잔인하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와는 정반대에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미국의 고위 외교관들은 세계에 어디 있든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국이라면서 중국 공산당이 한국과 같은 나라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한국, 오만에 주재하는 미국 대사라면 중국 공산당이 그 나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미국 정부는 능력을 다해 그런 도전을 물리쳐낼 각오가 돼 있다는 겁니다. 폼페오 장관은 과거 소련 국민들처럼 결국은 중국의 국민들도 그 나라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국민들도 미국과 미국인들이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공유하게끔 정보와 자료 등 필요한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말했듯이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 인간의 존엄성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선천적으로 심어져 있는 갈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2일 목요일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지난 방송을 보시려면 유튜브에서 영국의 소리 방송을 찾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